네, 반갑습니다. 저기 아시아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한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와 아시아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조금은 다른 얘기, 아시아 연구소의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과 구조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를 좀 하고요. 먼저 조금 재미 삼아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래 글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어떤 학자가 개인적인 편지에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겁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내가 젊을 때는 지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리학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대안으로 물리학을 했다. 뭐 이런 편지 내용을 썼대요. 여기서 이제 지리학, 뭐 다들 중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배우셔서 지리학이 뭐 하는 건지는 대강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지리학은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이제 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물리학, 우리 잘 알고 있는 물리학은 물질과 그것의 시공간에서의 운동,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나 힘 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물리학은 뭐 학문의 왕 또는 학문의 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너무 지리학이, 그러니까 지역 연구, 아시아 지역 연구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물리학을 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퀴즈는 항상 경품이 있어야 됩니다. 맞추는 분한테는 이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기념 텀블러를 보내드릴게요. 우편으로. 자, 가만 있어봐. 여기 이 줌에서 채팅이 올라와요? 아, 누구? 자,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되니까 채팅으로 해주세요. 왔어요? 그 네 분이 올려주셨다는데 답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분이 다? 어휴. 맞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네 분한테 답 올려주신 네 분한테는 텀블러를 나중에 그 우리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사실은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기 물리학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자들한테 이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 그 나와 있는 이 분이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그 지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리학자랑 같은 근무를 썼대요. 그러면서 물리학 그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놀리듯이 한 일종의 조크였답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지리학이 너무 어려워서 물리학 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냥 오늘 제가 이 소개한 거는 이 사실은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있고요. 인문학,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 있어서 이 지역을 연구하는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것을 연구해서 체계화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넓은 아시아를 연구하고 또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 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에세이 중에서 아시아 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써달라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전문가 양성에 좀 힘써달라. 우리 고형민님, 강지연님, 우에마에 마유커님, 일본 분이신가 봐요. 그죠? 윤보미님, 뭐 이채령님, 뭐 유영준님, 이런 분들이 이 지역 전문가 양성에 꼭 좀 매진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배도협님은 아마 지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비대면 강의를 좀 많이 늘려서 서울에 이렇게 오기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수강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 뭐 이런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현님 같은 경우는 다문화 과정을 해서 강의 개설을 좀 해주면 좋겠다. 특히 아시아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강의들이 개설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아마 1월 달에 이 강의는 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 인문학센터가 강의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제 지역별로 조금 심화 과정을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우리 김세인님, 김소리님, 소용진님, 윤슬기님, 박희성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당장 내년이나 이렇게 금방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별로 지역 전문가 과정, 뭐 심지어는 지역 실질적으로 해외 답사가 가능한 지역 전문가 과정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그걸 개설하려고 지금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수행해 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문민님, 박소정님, 소용진님, 압짤 아흐메드 칸님, 그리고 이게 제 화면에 잘 김계신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호님을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문경님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 정보 DB를 구축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아시아 연구소가 조금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거기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반갑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저희 아시아 연구소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이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 인문학센터와 아시아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시아 연구소하고 지역 인문학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도 그래도 제 소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지리학이 전공입니다. 지리학 중에서도 자연지리학이라 그래서 사실은 자연 환경, 지형, 토양, 수문 뭐 이런 쪽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시아 연구소가 이제 사회과학대학하고 이제 인문학적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인문학과 사회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사람과 자연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계를 규명하는 게 저의 연구 관심이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 많이 뵈면서 이제 역사 고고학적 자료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땅을 어떻게 이용했고 그게 역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도가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10대로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실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풍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풍수가 우리나라 그 국토 공간이나 전체적인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쪽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연과학적인 베이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역들을 다루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나 이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가장 관심을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다행위자 시스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땅을 이용했을 때 땅이 이제 어떤 피드백을 보이느냐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거는 베트남의 후이, 거기 굉장히 유명한 그 왕조가 있었던 후이 지역에서 실제 사람들이 토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자연 환경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저희 아시아 연구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와 나름 제가 조금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가 이제 가장 많이 전면에 내세우는 건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각 학문 분야, 그리고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이제 깊이 있는 지식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접 학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인접 학문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 한 1, 20년간 대학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학문 간의 어떤 그런 장벽을 허물고 서로 지식을 교류해서 뭐 창발, 이제 이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 취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자,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중 일반인들까지도 저희 아시아 연구소를 이렇게 굉장히 사랑해주고 또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이제 중국이 크면서 부상을 하면서 이 아시아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당시에 저희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지역 연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국내에 있던 여러 산업들이 이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이제 계속 밖으로 나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좀 체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수요가 굉장했던 때고요. 그때 이제 발맞춰서 사실 저희 아시아 연구소가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소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독립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상 6층이고 이제 지하 2층짜리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잘 하라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지역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결합해서 정말 지역 연구를 아시아에 대한 지역 연구들을 정말 성실하게 한번 수행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처음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하는 활동도 국제적으로는 나름 조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시아 연구, 이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두 개의 허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재밌게 아시아 연구인데 막상 아시아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인터아시아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합니다. 이거는 미국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연구재단인데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터아시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유럽,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에세이 쓰면서 그 아시아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이 서구인들, 특히 유럽의 식민지 개척과 관련해서 이 아시아의 정체성들이 형성이 됐다, 뭐 이런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유럽의 아이카스, 그래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sian Scholar라고 하는 이 아이카스가 굉장히
아시아 연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허브가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지만 아시아 연구를 하는 게 미국과 유럽에 있고 막상 아시아에는 뭐 각 나라별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뭐 이런 기관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욕심은 저희 아시아 연구소,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의 욕심은 이 미국의 인터아시아 프로그램과 유럽의 아이카스와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 연구의 이제 세계 3대 허브를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내년에 이걸 하겠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년 계획,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연구자들이, 전 세계 아시아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뭐 다양한 활동들을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두는 거는 이 지역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정치학, 경제학, 뭐 지리학, 인류학 뭐 이런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언어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이제 인문학적 어떤 그런 방법론과 그런 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문학적 그 연구들의 접근법은 좀 이제 통찰을 중요시하고 전반적인 깊이 있는 연구들을 시도하고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아무래도 이론을 이제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를 같이 잘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체계적인 어떤 융합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유럽의 아시아 학자 세계 총회와 같이 연계해서 매년 그 아시아 연구 최우수 도서를 선정을 하고 그 도서를 시상을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뭐 계속 2017년, 2019년, 이게 경연으로 되는군요. 2년마다 한 번씩. 이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략한 얘기인데 전체적인 연혁입니다. 연혁인데 뭐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냥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아시아 연구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전체 연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에세이를 보니까 메가아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연구재단의 이제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이라는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한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연구소 내에 5분의 교수님과 11분의 이제 연구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교수님들이 연구소에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희 아시아 연구소는 굉장히 이번에 그 참여하신 분들의 다 적극적인 도움으로 연구소 내에 이제 정식 교수님 5분하고 이제 연구 교수님, 이제 연구에 전념하시는 교수님 11분이 있어서 이제 모시게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지난 10년간 이루어왔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아 연구소에 3개의 학회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가 지금 아시아 연구소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사회학회가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Future Us Korea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Future Us Korea 역시
아시아 연구소에 이렇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 그리고 국제 기구의 어떤 그런 헤드쿼터 이 사무국이 아시아 연구소에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토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뭐 감히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산인 이거는 이제 2019년 예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2020년에는 1.7배, 8배 정도 지금 증가한 거로 보고요. 연구 인력은 우리 교수님이 이제 18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급 연구교수와 연구원 27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아시아 관련해서 다양한 그 현장 경험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33분의 방문학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학자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교수님들, 아시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실제 대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개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이제 아시아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 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학자를 모집을 하고 1년에 한 12분 정도를 저희가 모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 아시아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근무하시는 데서 아시아 연구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관심을 연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교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시아 연구소로 한번 방문학자를 한번 신청해 보시면 또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뭐 새로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아 연구소는 저기 그 크게 6개의 지역 연구 센터가 있고요. 그 지역 연구 센터는 이제 그 아시아의 각각의 지역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개의 주제 센터가 있습니다. 요 주제 센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한 개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랑을 했던 메가 아시아 연구 사업단은 크게 4개의 그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 인문학 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의 지역 및 주제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부, 인재개발부, 국제교류부, 전략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저희가 10주년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비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크게 저희의 목표를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운영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왜 세계적 허브가 돼서 뭘 할 건데? 라고 물으면 이 새로운 이 지금 현재 새롭게 막 급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좀 더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를 저희들이 일단은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시아적 발전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지금 전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이런 연구들이 결국은 이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3가지의 핵심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 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 간의 융합, 교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조금 매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물적, 인적 그리고 정보들의 어떤 교환, 교류, 상호작용 그게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우리 이 교장 선생님, 이 권호영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디렉터신데요. 이 책임자신데 아시아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냥 국제 개발 협력이 있고 뭐 귀중 관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그 문기홍 님이신가요? 예, 문기홍 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사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 쪽에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이 지금 아시아 연구소 내에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정보센터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가공하는 어떤 그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시아 연구소 내에서도 사회 빅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다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아시아 지역들의 정보들을 추출하고 거기서 어떤 시사점이나 의미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크게 세 개의 축으로서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어떤 발전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연구 센터를 6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로는 좀 유일하게 베트남 센터가 저희 아시아 연구소 내에 있습니다. 사실 국가 단위로는 일본 연구소가 서울대 내에 있고요. 중국 연구소도 있고 러시아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연구소는 이제 아시아 연구소랑은 이제 별도로 별개의 조직으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연구소에는 모두 이렇게 6개의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뭐 융합을 굉장히 뭐 강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연구소 밖에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이랑은 아관협,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무협지 이름 같은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아시아 지역 연구 관련 협의회라고 해서 아관협으로 저희가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연구소, 일본 연구소, 러시아 연구소, 미국 연구소, 그 다음에 중앙 유라시아 연구소, 이런 연구소랑은 이제 아관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구, Future Earth라고 하는 미래지구,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미래지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의 어떤 뭐 국제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중 관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권호영 교장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아시아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발전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시민사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 그리고 도시, 최근에는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중이 점점 느니까 아시아 도시사회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핵심 주제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유지시켜 나가고 아시아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인구들의 이동 이런 게 많아서 이주, 이민, 뭐 이렇게 다문화 이런 쪽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들이 그 현상을 좀 적나라하게 보게 됐는데, 사실은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아시아가 훨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아시아인들이 접근하는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접근법이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자들도 많이 하고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참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아시아가 됐고 아시아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치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뭐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 그 이전에 아마 강의하셨던 분이 소개해 주셨던 그 메가 아시아라는 개념 속에서 저희가 나름 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가치, 정신세계를 한번 규명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큰데 뭐 앞으로 이 주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더 확충이 돼서 중요한 이슈들이 다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아시아 지역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역이 너무 넓고, 그렇죠? 거의 뭐 전 세계 3분의 2가 아시아에 지금 모여 있고 48개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기 지역에 이렇게 지식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내가 농담으로 모두의 뭐 아인슈타인이 지리학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물리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농담으로 했었는데, 실제 한 개인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아시아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러닝 메커니즘이나 러닝 알고리즘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기술들을 조금 결합을 시켜서 이 아시아 지역 정보 공유 시스템, 그러니까를 개발해서 실제 이제 지역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 수집하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확산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은 이미 착수가 됐고, 저희 기대하기로는 뭐 내년 2월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한번 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서 시스템을 뭐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것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 웹페이지나 아니면 아시아 연구소를 찾아주시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하는 거를 아마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악스라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할 때 그걸 악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원용을 해서 아시아 리저널 날리지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지역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이 연구 참여자와 참여 기관 간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아 연구소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갖다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너희도 너희 데이터를 같이 주면 그걸 서로 공유해서 서로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실제 이거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완벽한 단계는 안 들어갔지만, 이 아시아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언어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영어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는 다국어 시스템, 그러니까 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구글이 제시해주는 다국어 번역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아주 간단한 뭐 문장이나 이런 거 구글한테 번역해 달라 그러면 구글이 그냥 금방 번역을 해주지만 이게 일정 단어가 넘어가면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차지를 합니다.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국어 통번역 기능 자체가 개선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건 역시 뭐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우리 문경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지적했던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쉐어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안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그 에세이 읽고 제가 급하게 이 슬라이드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문학자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들과 MOU를 맺고 하는 아주 많은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다양한 사회과학 자료들을 저장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 돈을 경비를 받지 않고 보내드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교육들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대학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널, 그러니까 학술 저널로 아시아 리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저널로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라고 하는 저널이 지금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조금 전문적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 웹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은 저희가 그 KF, 이거는 뭐냐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주로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거의 10년 이상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소개하는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지역 인문학센터 강의가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이런 시스템들에는 친숙하고요. 아마 앞으로 코로나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런 강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해서 좀 먼 거리에 있거나 이런 뭐 서울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여전히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뭐 이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다 뭐 방법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매년 매 학기 12명 정도의 연구 연수생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그런 에세이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방향을 잘 못 정했지만 뭐 계속 노력해 보겠다, 방향을 잡으려고 열심히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연구 연수생 이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을 하셔서
나름대로 그 아시아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지원하고 우수학위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조사, 실제 이제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이제 현지조사를 할 때 그 경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그걸 전체 경비를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지원해 드리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액이나마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연구소 서울대 내에 굉장히 많은 거의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인문학 센터는 이미 잘 아시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이고요. 그 외에도 뭐 아시아 문화 축제, 등실등실 아시아 문화 축제라고 해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들을 하는 일종의 페스티벌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진로 탐색 나침판 인문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다문화 과정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아시아인을 부모로 둔 다문화 가정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인문 자산 강좌, 그리고 아시아 문명 지식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거나 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 여기 있네요. 우리 다문화는 아까 오승현 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써주신 에세이에서 아시아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고견을 물었는데 비교적 뭐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그렇게 반영을 해서 아시아 연구소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시간이 1시간이 다 돼서 그렇죠? 15분이나 남았어요? 아, 15분.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올해, 이제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아시아 연구소를 이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지금 막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묶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목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성과 중심으로 연구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저희가 뭐 역점을 많이 두는 게 아무래도 저희 대학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항상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인문학 센터를 좀 확대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해, 지식을 축적하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과정에는 좀 심화 코스 같은 것, 이 지역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그 지역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양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이나 대중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이미숙 그 교수님께서 혼자서 지역 인문학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호영 선생님께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3분 정도의 박사님과 교수님이 실제 지역 인문학 센터에 에서 참여를 해서 이 지역 인문학 지식들을 확충하고 확산하는 어떤 그런 쪽의 일들을 전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악스라든지 아니면 코스다, 코스다는 이제 한국사회과학 자료원의 줄임말이고요. 아릭은 아시아 지역 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센터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시스템화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지식들이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허브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역 이슈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실 이 굉장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다 보니까 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특히 남아시아 이런 쪽과의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화두들이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대학 연구소지만 그래도 실제 이 대학에서 쌓아 올린 연구 성과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 이슈,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쪽 분야, 그러니까 이 지역 이슈와 국가 정책을 묶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들이 쓰여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일반인 대중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역 전략의 탱크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그렇게 지금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 세 개를가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 양성의 허브고 아시아 지역 정보의 허브고 지역 전략의 탱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외부 연계 확산 기능을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강조해서 연구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 3대 허브로 진입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내 외국인, 뭐 학내뿐 아니래요. 국내외 외국인 교수나 학생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그 지식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북한과의 어떤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이 한반도 문제를 조금 국제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좀 재조명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아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아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 아시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찾아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카스나 인터아시아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이제 강화해서 유럽이나 북미의 연구자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맺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서울대가 이제 경기도랑 UN 기구를 지금 유치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그 간의 어떤 그런 그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 평화도시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평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긴장 완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본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아시아인들 그리고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시아 연구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 아시아 연구의 3대 허브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게 막상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가장 허전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대면 아이 컨택이 안 되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지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시간이 아직까지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수강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뭐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완전히 새로운 발표는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 5월에 수주한 HK 플러스 메가 아시아 사업 연구 사업단의 그 아젠다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강의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